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입문 결심 때부터 늘 곁을 지킨 대통령의 복심.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며 한라인 구축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역임.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하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토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의 민심을 재빨리 확보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과 함께 집권 5년차 문재인 정부를 집중 분석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남한과 미국에 대한 대외 전략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그리고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개통의 주역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핵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이런 언급도 있었던 반면에 또 남한에 대해서는 하기 나름이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을 간단하게 한다면 네. 압박은 하지만 지켜보겠다라는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화의 문을 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열기도 어려운 노릇이고요. 그리고 네. 양보를 할 수도 없고 굴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당대회의 여러 내용들은 예상했던 범위 내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 8차 당대회의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네네. 많은 전문가들이 1월 1일 날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월 8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1월 8일이라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을 맞추어서 당대회를 했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김정은의 시대를 선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7차 당대회가 열렸던 2016년 당대회랑 비교를 해보면 유훈 정치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네. 2016년만 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수십 차례가 언급될 정도였는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그런 언급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 네, 이제 본격화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김정은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사와 조직 부분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컨대 김여정 1부 부장의 위상 그리고 핵심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용원 1부 부장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지느냐 그리고 대남 기관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네. 인사와 조직 부분을 보면 김정은 시대의 큰 골격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윤 의원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여정 부부장과 남북 접촉 때 여러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상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어떤 실적인 역할과 책임이 더 강화될 것이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나름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네.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북한은 1인 체제입니다. 최고 지도자로부터 모든 것이 다 쏠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체제가 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전의 정치 지도자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역할들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관계 관련해서요.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북한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막판까지 몰아가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았고요. 2018년 남북한의 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를 자동차의 비유를 곧잘 하는데요. 네. 자동차로 치면 앞바퀴가 북미 관계입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남북 관계입니다. 근데 이 앞바퀴가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뒷바퀴의 힘으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네. 지금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메시지는 뭐냐고 하면 이 뒷바퀴를 2018년보다 좀 더 과감하게 움직여보자. 네. 즉 의료 지원이라든지 방역 지원으로는 안 된다. 좀 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가보자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내일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낼 텐데 네. 남북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어떤 제안을 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와 바이든 행정부의 네. 정책 기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핵심 키워드는 평화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과거 남북의 관계 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평화라고 봅니다. 윤 의원은 일전에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좀 답방을 할 기회다. 네. 올해 어떤 그 같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기대 섞인 표현인가요? 저는 당위론적으로 그리고 네. 기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갖는 의미는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서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과 백두산까지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북의 최고 책임자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그렇죠. 2018년 판문점이 유일했던 건데요. 우리 남한 영토로는 서울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답방을 한다고 한다면 남북 관계의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네.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실패를 자인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지도자로서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 점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전 북한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와서 좀 반복되는 경향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작년 10월 75년은 당창건 기념식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인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역대로 북한은 수령의 무오류, 네.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최근 김정은 시대가 들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를 찾아라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라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네. 대단히 특징적인 부분이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유럽에서 공부한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의 후계 구도가 좀 짧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임자의 영향을 좀 적게 받지 않았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연초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근데 윤 의원은 이 사면 논란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면을 이야기하기는 일단 형식 논리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은 국회에서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말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은 방역과 경제 민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여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낙연 대표는 왜 그 얘기를 불쑥 꺼냈을까요? 저는 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당의 원칙을 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셀레는 회복의 대입니다. 공학의 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지난 연말부터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고 지금 좀처럼 이걸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 어차피 이 정부 출범도 함께했고 초대 국정상황실장도 있었는데 새로운 반등의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집권 여당의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송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부족함이 있겠지만 나름의 성과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만 보면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고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든지 권력기관 개혁 등에서 수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만 하더라도 역사책에 나올 만한 대단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충돌 이거를 많은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법무장관은 바뀌는데 향후에 검찰개혁 또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상당히 높게 나온단 말이죠. 과연 윤 총장은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게는 대단한 부담일 거고요. 검찰에 또한 부담일 겁니다. 이 부담을 저는 본인이 당사자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본인 결단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건이라도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되는 세상에서는 검찰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것만이 본인과 검찰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설 것으로 봅니까? 윤 총장의 임기가 7월 20여일입니다. 올해. 네. 그런데 대선은 내년 3월 9일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기관의 수장이 공직을 하다가 곧바로 경선에 뛰어들어서 후보가 된다. 뭐 세상 일이 불가능한 건 없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이제 한창 있는데 현재 보면은 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입니다. 네. 근데 제3후보론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뭐 정세균 총리, 또 이광재 의원, 김경수 지사 뭐 등등 얘기가 되는데 제3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시대 정신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은 결과가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요. 네. 지금의 지지율이라는 부분들이 쭉 가리라는 법도 없고 앞으로 파도가 쳐도 여러 번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문호야 당연히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그 대선의 시대 정신을 윤 의원께서는 뭘로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10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맞닿는 지점이 시대 정신인데요. 네. 그것을 지금 점쟁이처럼 예측한다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대표 출마 이후에 지금 여권은 좀 불리한 형국으로 네. 나옵니다.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뭐 지금의 수치상으로 보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후보 경쟁력에 있어서 저는 여당이 월등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토론 한두 번만 하더라도 우위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여론조사가 끝까지 가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고 후보 구도가 정확하게 1대1 구도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론은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남은 석 달이라는 시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겁니다. 네. 요동을 치도 엄청나게 칠 것이고요. 판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비관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지금 민생 문제, 남북 관계 이게 참 다 현안이 많습니다. 정치는 왜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답을 윤 의원께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